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밤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비에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혈세 60억 원이 투입돼 새롭게 신축된 정읍지역 한 행정문화센터가 완공 이후 1년째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기도 구입됐지만 1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8급과 9급 공무원이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밤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비에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물에 마당이 잠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제 더우면 내가 불하는 게 일이 들을까 봐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확을 앞둔 고추도 물에 잠겨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14일 시간당 최고 60mm 넘게 내린 비로 주택과 축사, 도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도로엔 물이 역류하고 인근 상가는 침수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습니다. 부안 등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거센 바람에 나무가 부러졌다는 신고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공원 탐방로 130여 곳과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등을 통제했습니다. 전북 서해안 풍랑주의보 발효로 격포에서 위도 등 모든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발달함에 따라 주말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5일과 16일에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6일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비로 산사태나 농수로가 범람할 수 있으니 농업시설 정비 등을 위한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돼 새롭게 신축된 정읍지역 한 행정문화센터가 완공 이후 1년째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도 구입됐지만 1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읍시 신태인읍에 문을 연 행정문화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60억 원의 건립 비용이 들었는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물통을 꺼내 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축된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 실내 곳곳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센터 체력단련실은 4,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각종 운동기구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누수와 바닥 마감재 떨어짐 현상 등 부실 시공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체력단련실은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놓고 무슨 누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곳이 경제 상태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비만 많이 오면 흥건의 밑에가 떨어지고 이 천장이 떨어지고 여기서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곳은 이런 누수 문제, 주민들의 이제 원성만 높아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읍시 관계자는 건물 누수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와 체육시설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차 하자 보수 통보해서 1차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하자 보수 요청을 지금 할 계획이고 읍면동장이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경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돈을 들인 행정문화센터. 허술한 공사 관리에 복지시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사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울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엄청나게 우등탕탕 있죠. 차가 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오고 온 게 그냥 우당탕탕한 게 그냥 정신을 째나와버렸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경사지가 무너지는가 하면 대구 군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과 토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도로가 며칠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급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돌과 토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경사면의 파괴 확률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1시간 최대 강우량과 2일 누적 강우량 기준이 위험도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기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제를 받게 되면 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즉각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환경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14일 임실군 섬진강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섬진강 유역인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지점의 수위는 이날 9시 3.74m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에 동진강 유역인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까지 수위는 5.18m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주의보는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집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했습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4일 공무원 보수위원회 3차 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조는 김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서 45.2%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8급과 9급 공무원이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액급식비는 한 달에 14만 원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라며 초과 근무수당과 연가 보상비 산정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차에 올라 지게차에 화물고리를 걸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50분쯤 정읍의 한 양곡 창고에서 화물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13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미등록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선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사례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 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 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 선택지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이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 현안 해결과 윤석열 정부와의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현안 해결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권의 정중동 행보가 최근에 전국 상황에 맞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 정부가 국가예산 기조를 바꾸고 지역사업 추진에 변화를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 김수흥, 이원택 의원 등이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삼각편대를 형성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주요 회의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등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병철 김제시 의원은 1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마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사후 관리에 김제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논콩 재배 면적이 넓은 김제시의 경우 농작물 침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배수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제8기 새만금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8기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에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새로 위촉돼 전북 인사는 모두 8명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09년 설치됐습니다. 고창군이 14일 지역 최초 자연휴양림인 구름골 자연휴양림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숲속 야영장과 탐방로 등이 조성될 구름골 자연휴양림은 아산면 일대 54헥타르 부지에 올 연말 착공되고 내후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